두 번째로는 신광섭 인재군 번영회장님께서 탕물로 인한 주민 하천 현황과 주민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는데 오늘 이 행사를 준비는 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써주신 신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군 번영회장 신광섭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인재지역 흙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1차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10차, 20차까지 정말 흙탕물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선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 흙탕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흙탕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우리들은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보아만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흙탕물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렇게 인재군 번영회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인재지역 흙탕물로 인한 하천 현황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 요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살던 한계리 앞강에서 돌을 들추면 저렇게 강도래와 날도래들 수소생물이 사는 집입니다. 저런 집들이 예전에 어디든지 가면 다 저랬습니다. 지금 하천이 다 망가진 인북천과 내린천 역시 오늘도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희가 들러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현재 인북천과 내린천은 에서는 저러한 수소생물의 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은 푸르고 물고기가 살 수 있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헤엄칠 수 있는 곳 제가 한 45, 50년 전에 살던 그러한 한계초등학교 앞에 하천은 그랬고 한계 북천은 아직까지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하천으로 내린천과 인북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린천의 미산계곡은 20, 30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내린천 미산계곡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따가 우리 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발도 담기 싫은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탕물로 인한 인재지역 하천 현황 저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직접 다 찍은 것들입니다. 자, 소양강 흙탕물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뭘 가지고 흙탕물 대충은 알겠는데 뭐를 가지고 북한강 흙탕물이라고 보통 말하는지 또 비청 오염원은 뭘 가지고 말하는지 우리 앞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알겠지만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랭지 맛의 경작 실태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흙탕물 및 비청 오염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왔던 흙탕물 및 비청오염 저감을 위한 그런 정부 정책 예산 집행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인재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흙탕물 저감 해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끝으로 주민 요구를 이 책자에 담았듯이 인사말로 담았듯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 흙탕물을 말하면 사실은 인북천과 북천, 내린천, 상류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고랭지밭
지금은 이제 주로 그 빗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랭지밭에서 내려오는 뭐 비가 조금이라도, 오늘도 지금 어제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내리천이 지금 시뻘겋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물들이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어떤 환경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빗점 오염원은 한마디로 불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수질 오염으로 배출되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우리가 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빗물과 함께 쓸려서 흙탕물 속에 유입되어서 소양강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 환경적인 문제들, 그거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강 흙탕물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2006년도 지역, 인제 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흙탕물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은 에이널이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먹는 물의 NTU가 0.5에서 1 정도인데 그때 328 NTU라는 엄청난 탁도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8, 9개월에 이어져서 흙탕물을 소양강을 정말 1년 내내 빨갛게 물들이고 그 문제가 사실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의 2월 달에 사실은 인북천 서화부터 인제 악강까지 물고기가 떼지금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은 흙탕물 문제가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흙탕물 문제, 흙탕물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현재는 주로 양구 해안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천 자원리 일대, 사실 홍천 내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의 가리 지역 일부와 사실은 가리 지역 일부로 지금 빗점 오염원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인제 지역도 경사도가 높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빗점 오염원 지역으로 빗점 오염원 지역을 넓히는 것이 예산 지원에 도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해양면은 사실은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빗점 오염 관리 지역의 면적이 넓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해발 500m 이상의 공랭지고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시래기 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해안에 사과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생화 이제 군락지를 조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인삼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홍천군 내면인데요. 전체 면적이 447.9 제곱킬로미터고 사실 이제 빗점 오염 관리 지역은 133.1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가장 이제 큰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사실은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역에 예를 들면 한 평당 비료와 퇴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홍천군 내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톤으로 거의 그냥 트럭으로 퇴비들을 객토를 한 곳에다가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를 보면 저 객토하는 저게 이제 아마 한 트럭씩 갖다 놓은 건데 보통 늦가을에 가서 보면 수십 구렁 어떻게 보면 100여 개도 넘는 그러한 이제 객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쉽게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홍천 고랭지밭 같은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에 홍천군 내면 농업의 총 매출이 1,000억 원이랍니다.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농지에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불법 개발을 하고 불법 농사를 짓는 것들을 문제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한 것들이 흙탕물을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자, 보면 흙탕물 저감 시설이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로 보면 산소같이 그냥 객토를 하려는 흙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저렇게 포크레인들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포크레인이 저렇게 산능선을 까고 있습니다. 저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제가 볼 땐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이러한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조사에 힘이 없습니다. 뭐 예산과 또 저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양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저게 누구의 소유 땅인지 또 오늘도 저희가 지금 홍천 내면에 불법 개간을 한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의 땅은 10분의 1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불법으로 다 개간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굉장히 부지기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 오늘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보시고 이제 우리 보좌관님이 대신 왔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의 영역보다는 사실 국회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리 이장님도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자원리의 현장입니다. 보면 늦가을에 가면 사방에 저렇게 객토하려는 흙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 가을입니다. 가을이 역시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저렇게 산능성이가 점점 까져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퇴비들이 톤 단위로 이렇게 쌓여서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발표하려고 했을 때가 겨울이 조금 지나서 해서 제가 사실 그것이 다 겨울 사진만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흙탕물 1.5mm의 문제들이 결국은 인북천과 내림천에 내려오면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제군에는 18개 지방하천 그리고 또 144개의 소하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어른천과 같은 또 문제가 오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도 있고요. 또 저쪽 방태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간직하고 있는 정도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한 그런 1등급의 하천과 2, 3등급의 하천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구 해안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북천의 모습을 4곳으로 포인트를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서하면 맨 상류 지역입니다. 양구 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저렇게 바위들이 다 덮여 있습니다. 저렇게 바위들이 덮여 있으면 결국은 바위 그 속에서 서식하는 수소생물이나 담수호들의 서식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착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보시면 왼쪽 사진은 본류이고요. 인북천 서하 평천부 지역이고 오른쪽은 서하천입니다. 가전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서하천인데 그나마도 그쪽은 저렇게 수달의 똥도 있었고 조금 더 환경이 이곳 역시도 준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 환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양지교입니다. 이곳이 인북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벌어졌던 하류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뒤쳐보면 바닥이 깔끔합니다. 왜? 모래와 토사에 덮여서 저기에 수소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서 뒤져도 똑같습니다.
양지경입니다. 월양리 도리청교입니다. 한참 내려왔거든요. 자연은 정말 위대한데 그러면 저기에는 조금 더 틀릴 거라고 기대감을 갖지만 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중과 검정말들이 주류 하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돌을 뒤지면 이렇게 바닥이 매끄럽습니다. 인북천이 북천과 합류되기 전에 그 쌍다리 아래입니다. 이곳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북천입니다. 사진을 봐도 싱그럽지 않나요? 강도래와 날도래가 저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예전에 꼬냥인가 그냥 낚시 바늘에 끼워가지고 굴 속에 넣으면 그 탱갈이고 미육이고 딸려 나오던 그러한 미끼류들이었습니다. 저런 하천들이 아직도 북천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류 지역이 부착조류가 조금 심한 모습을 연화교에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대초등학교 앞입니다. 사실 북천에서 얼음치 산란탕과 얼음치가 가장 많은 곳이 용대초등학교 앞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그 생태계가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희가 이제 체험하면서 그 얼음치의 모습이고 아래는 얼음치 산란탑의 그 모습입니다. 열 먹어도 아이들과 같이 채집을 했던 겁니다. 한계초등학교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마도 그 가장 현재 구간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그 생태계가 하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 한계초등학교 앞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도래, 날도래가 있다는 건 왜? 강도래, 날도래는 수질의 오염의 어떻게 보면 지표 생물이기도 하고요. 쟤들은 그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만 삽니다. 공기 좋은 곳, 사람이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듯이 쟤들 역시도 정말 그 산소량이 풍부한 곳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북천과 그 내리천을 보면 얘들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집들이나 저런 공간, 서식 공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 놓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통악, 악당입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내린천입니다. 내린천 오늘 이제 조사한 곳이 왼쪽 아래에 미산 1, 2 곤세 축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정말 미산하면 미산 계곡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행을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 미산 계곡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미산에 지난해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닥을 보시면 모래로 다 덮여 있습니다. 부착조류로 다 덮여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한 6월, 5, 6월 달에 찍은 거면 저게 한 7월 달, 8월 달 넘어가면 녹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보다시피 부착조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미산계곡에서 흘러가지고 내리천 현리악강에 가면 조금 더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말들이 그 하천을 오염원은 아니지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수생식물입니다. 정화를 시키기 위한 식물이지만 그 옆에 보면 저렇게 죽어있는 동자개인지 동자개인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현리악강은 그래도 다양한 어종들이 조금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수생물이 조금은 살아 있습니다. 소양강입니다. 최상류가 소양강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고사리보 이제 거기를 보면 사실은 고사리보도 굉장히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말과 말중들이 있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 저렇게 부착조류들이 다 온통 덮고 있고 그것을 뒤집으면 저렇게 저생물들이 살아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인제악강 보면 결국은 똑같고 요건 역시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악강에 나가 보시면 저게 무슨 찌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류들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똥찌꺼기입니다.
저런 것들이 인재약강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런 현실에 누가 인재약강에 가서 발을 담그고 멱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저걸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2023년도에 8월쯤에 그 인제군의 녹조가, 사실은 녹조는 2022년도에도 조짐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렇게 그 육안으로 그 동반할 수 있을 정도의 녹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증조가 있었고 2023년도에 누가 봐도 녹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녹조 현상이 인제대교에서 한참 이외 인제대교 아래 용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살구미 하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녹조, 여기가 경계입니다. 물과 녹조의 경계입니다. 요것이 용소 바위입니다. 이렇게 물띠를, 녹조 띠를 이룰 정도로 녹조가 지금 보시죠. 그리고 인제대교 아래입니다. 그리고 38대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죽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구대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본 겁니다. 예전에는 탁도 일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녹조 일수가 이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 흙탕물과 빗점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 재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 녹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빛 이끼 벌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소양강에 있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 어떤 전문가는 저거 그 큰빛 이끼벌레를 어항에 넣고 물고기를 넣었더니 몇 시간 만에 다 죽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저거는 전문가분들의 영역이고, 다만 예전에는 그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또 민물 해파리입니다. 아래에 보면 이건 역시도 어떤 때는 굉장히 창궐했다가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 저기 해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생명체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북한강 흙탕물과 빗점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의 재앙 이전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북한강 흙탕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천 피해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민박과 펜션, 레저 업체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산부터 해가지고 내림천 그 고사리 지역에 오면 래프팅으로 먹고 사는데, 래프팅도 흙탕물 한번 오면 모든 예약이 다 취소가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민박 펜션 업체들이 대부분 뭐 집을 내놨더니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20-30%도 장사가 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은 딱히 흙탕물이라고, 원인이 흙탕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누적되어 온 것이 결국은 현재의 그 고사리 지역이나 미산리 지역이나 펜션 업체들의 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박 펜션 가구가 한 500여 가구가 있는데,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참담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장 좋았을 때에 그 고사리서 펜션을 뭐 작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거 벌어서 겨울을 나곤 하셨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래프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수가 40여 개에 달하는 것이 지금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보봉님도 저렇게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과 부착주류가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손님은 점점 줄고, 방도 예약했던 것들이 3일 예약했던 것들이 그냥 하루 묵고 그냥 동해바다로 떠나는 그러한 실정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흙탕물 속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양은 어민 피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탁도 일수가 길어도 그렇고 그 녹조 일수가 길어도 그 녹조 일수 기간에는 어업을 잘 안 합니다.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잡은 물고기를 그것을 판다는 것이 양심에 꺼려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망가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란 장소가 훼손되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62였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40일간의 녹조 일수인데요. 이것과 겨울을 더해버리면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비수기고 어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어민 대책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 피해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놔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도 그럴진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암담합니다. 자, 그동안 흙탕물 및 그 빗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펼친 정부 정책들입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그 소양호 유역의 그 빗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것 위주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면적을 보면 홍천군 내면이 133제곱킬로미터 정도, 그 다음에 양구 해안면이 64.14, 그 다음에 인제군이 한 47.30 정도가 되어집니다. 면적당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물 환경연구소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들인데요. 총 한 4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빗점오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농지 복원도 해서 한 5천억 정도를 예산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펼쳐냈네요. 영수 국회의원실에서 작년에 2024년도 12월 달에 저에게 보낸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국장님도 나오고 계시고 그러지만 보면 인제군의 예산이 이렇게 가다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좌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인제군이 뭐 사업할 게 없어가지고 안 한 거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 거냐, 저기 나중에 알아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인제군의 예산이 100만이니까 100, 1000만, 10만 그러다 안 보이네요. 130억 정도입니다. 인제군의 예산이. 자, 홍천군의 예산이 360억인가요? 360억 정도입니다. 양구군의 예산이 490억인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제군 예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이 빗점오염 관리 지역이 적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피해를 안 봐서 적은 건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부 집행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보면 2008년부터의 예산들인데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5대 4대 2 정도, 1.5나 2 정도의 인제군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흙탕물 저감 해법, 우리의 요구입니다. 빗점오염 관리 지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천군 내면과 양구군 해안면은 어떻게 보면 흙탕물을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피해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이
인북천과 내린천으로 합수되어 가지고 온전히 인제 군민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만. 근데 그 유역 면적이 소양강 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소양강 댐 유역 면적 자체가 인제군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점 모여오는 것이 단순하게 흙탕물 속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농가들 속속이 그 속에서 내려오는 비만 오면 내려오는 다양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먼저 소양강 수계 전체 면적의 한 80% 정도를 갖다가 빗점오염원 지역으로 지정했듯이 이제 다시 조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상류 지역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곳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환경 문제를 갖다가 하천 환경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부분, 그동안 또 피해를 보은 주민들에게 개인 보상이 아니라 주민 지원 사업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흙탕물이 오늘도 하루 비가 살짝 왔는데도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도 수십 년간 대책을 했는데도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감내하는 만큼 보상할 수 있는 체계 그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 군민도 뭔가 이제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인사말과 그리고 지난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가 인제군에서 모였을 때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강원도 도민일보 뭐 해갖고 사설도 거의 그대로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인사말에 쓰여진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가 흙탕물 관련 포럼을 1년에 한 번 그냥 우린 했어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때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음 포럼에 포럼이 열릴 때는 아마 우리 이제 전정비 보좌관님 계시지만 2차로는 국회에서 열릴 거고 아마 3차 정도는 남한강 쪽하고도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강이 더해서 강원도 이제 아마 춘천 정도에서 강원도 전 국회의원들 모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다 모여서 이거는 강원도가 똘똘똘 뭉쳐서 수리권 플러스 이 흙탕물 문제, 빗점오염 문제를 건드려 가면서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한강 수계 기금이라는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저감 방안을 마련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이 똘똘똘 뭉쳐야 되고 그 전에 인제군민이 똘똘똘 뭉쳐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래와 날도래가 정말 서식하는 그런 공간 만들어서 발이라도 담그고 손이라도 씻고 그런 공간으로 인제학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